1970년대에는 홍수환 선수가,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장정구 선수가 대한민국 복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지인진 선수와 김지훈 선수가 그 바통을 이어받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빛냈는데, 그 뒤부터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였던 복싱의 인기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톱클래스 복서 상당수가 투잡을 뛰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그 관심과 사랑이 많이 사라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싱 단체 중 하나인 WBC의 술라이만 회장은 한국은 대단한 챔피언을 많이 배출했지만 최근 활동이 부족했다. 단체들 간의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복싱계를 보고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기도 했죠. 복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서다. 젊은이들을 체육관으로 끌어모아야 한다. 그 다음 많은 대회가 필요하다. 중계도 중요하다. 중계가 생겨야 스폰서가 붙고 복싱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전 세계가 걱정할 만큼 한국 복싱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복싱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이 순간도 이를 악물고 훈련하고 있는 국가대표 복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차도로 방송의 주인공인 김영규 선수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체전 9연패를 할 정도로 국내 헤비급 복싱계를 압도적으로 평정해왔으며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복서로서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1위를 하여 국위선양을 한 멋진 스포츠 스타입니다. 김영규 선수의 경력만 농담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시듯 6페이지가 넘습니다. 2007년부터 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김영규 선수는 정말 끝없는 거 보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최근 매미킴TV에서 김동현 선수와 스파링 매치를 하여 큰 화제를 일으킨 그 인물 김영규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1992년 6월 13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영규 선수는 상당히 축복받은 신체 조건을 자랑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복싱 강국이었을 당시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모두 경량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산 출신 김영규 선수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귀한 피지컬을 갖고 있습니다. 키 188cm를 자랑하는 헤비급 복서이죠. 여담이긴 합니다만 김영규 선수의 친누나는 2011년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매형은 NC 다이노스 권희동 선수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서로서 아웃파이팅을 선호하긴 하나 김영규 선수는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추어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김영규 선수에겐 김호상 코치라는 뛰어난 스승이 있어 이렇게 유연한 복싱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김호상 코치는 마산대학교에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김영규 선수의 가족은 모두 태권도 유단자이고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을 직접 운영한 관장님이기도 했습니다. 김영규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태권도로 운동을 접하게 되었죠. 김영규 선수가 중학생이었을 당시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 급식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적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규 학생의 이름은 거의 항상 칠판에 적혀 있곤 했죠. 이렇게 힘든 환경 때문에 외면으론 밝고 장난기 많은 학생이었던 김영규 선수는 내면으로 항상 부족함과 갈등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싱부에 입단하면 급식비가 면제된다는 말을 들은 김영규 선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싱부를 찾아갔습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시도한 김영규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본래 급식비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스포츠 복싱. 그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도 부모님께 생계 지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남체육고등학교로 진학했으며 같은 이유로 대학교는 한국체육대학교로 진학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김영규 선수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환경이 힘들었다거나 어려웠다고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며 감사해 했죠. 멘탈이 정말 어나더 레벨입니다.
공격하는데 주먹만 사용하는 복싱과는 반대로 태권도는 발 기술이 위주인 만큼 김영규 선수는 복싱으로 처음 전향했을 때 몸에 배어있는 태권도 스텝 때문에 지적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권도를 배운 환경 자체가 복싱 선수로서 성장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니 정말 버릴 경험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싱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며 성장한 중학생 김영규 선수는 소년 체육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나이에 비해 체격이 워낙 큰 탓에 키 177cm에 61kg인 김영규 학생은 살인적인 9kg 감량을 강행하고 겨우 체급을 맞춥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처음 출전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중학생에겐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은 물론 MVP에 선정되기까지 하며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복싱 선수로서도 굉장히 성장한 김영규 선수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때는 2011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복싱 라이트 헤비급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김동회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전국체육대회와 세계복싱선수권 대회의 일정이 공교롭게 겹치게 되고 김동회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 자격을 포기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던데 이게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대 재선발전이 열리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을 얻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때부터 2020년 현재까지 김영규 선수는 줄곧 국가대표 복싱 선수 자격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전한 2011 아시아 선수권 대회, 2011년 대회는 한국에서 열린 만큼 출전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김영규 선수는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신종훈 선수와 나란히 우승을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 인천 아시아게임이 열렸습니다. 이때 당시 라이트 플라이급 신종훈 선수와 벤텀급 함상면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라이트 웰터급 임현철 선수는 결승전에서 패배하여 은메달을 딴 상황이었습니다.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결승에서 승리할 시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했고 여러모로 김영규 선수는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는 당시 국제복싱협회 AIBA 세계 랭킹 1위 카자흐스탄의 니아짐베 토프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 내내 뜨거운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니아짐 베토프 선수의 2대1 판정승이었습니다. 김영규 선수는 이때 당시 너무나도 아쉬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의 신답게 그는 은메달 자체는 만족스럽긴 하나 안주하지 않겠다며 더 강해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김영규 선수는 대학 졸업 이후 보령시청을 거쳐 현재는 울산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구열이 어마어마한 김영규 선수는 공부도 하는 운동선수로 성장하고자 결심합니다. 김영규 선수는 자신의 생각을 현 울산체육회 이상원 감독에게 전하는데요. 어찌 보면 살짝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상원 감독은 김영규 선수의 결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물론 지원까지 해주어 김영규 선수는 현재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와 학생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매우 특수한 인물입니다. 참고로 김영규 선수는 모교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거치고 현재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김영규 선수가 헤비급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때 김영규 선수가 딴 금메달이 특히나 값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규 선수의 금메달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헤비급 금메달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김영규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꺾은 선수가 아시아 헤비급 최강자라 평가받는 복서이자 김영규 선수의 우상인 카자흐스탄의 바실리 리빗 선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우즈베키스탄의 산자르 투르수노프. 사실 두 선수는 이미 2017년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두 선수가 붙었을 때는 양 선수 모두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으나 이때는 김영규 선수가 아쉽게도 판정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산자르 선수를 완벽하게 파악한 김영규 선수는 그에 맞는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챙긴 김영규 선수는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 헤비급 금메달리스트 복서로 등극합니다.
야,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김연규 선수는 2019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인생 대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 경기가 훌륭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김연규 선수의 복싱 경기들은 김연규 선수의 유튜브 채널 복싱하는 남자 헝크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김연규 선수는 체코 복싱 그랑프리 국제대회에 출전합니다. 첫 상대는 오스트리아 선수였고 김연규 선수는 무난한 상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라운드 후반에 오른손 스트레이트 펀치를 치다 어깨가 탈구되어 버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김연규 선수는 고통 속에 경기를 진행했으며 그러던 도중 어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2, 3라운드도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검사를 받은 결과 김연규 선수는 어깨 방카르트 완전 파열과 슬랩 사형이라는 진단을 받고 작년 6월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선수촌의 재활 지원으로 재활을 진행하였고 힘겨웠지만 10월의 전국체전과 올해 1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아직 어깨 부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울산에서 선수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김연규 선수는 항상 복싱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드린 복싱 유튜브는 물론 체육관에서 복싱 꿈나무들에게 재능 기부 차원으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규 선수는 비록 복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더 이상 아니지만 그 대신에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늘어났고 양국, 쇼트트랙, 컬링 등 전 종목으로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전체적으로 강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김연규 선수는 운동선수의 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연금이라 불리는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평가 점수가 20점 이상 누적되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대한민국 최초 헤비급 금메달리스트인 김연규 선수가 이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운동선수로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석환, 김정주, 한순철 그리고 신종훈 선수가 대표적으로 국위 선양을 위해 인생을 바쳐 연금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야, 말 그대로 10년, 20년 이상 한 길에 인생을 바쳐도 탑에 오르기 힘든 것이 운동인데 정말 모두 대단합니다. 김연규 선수의 말대로 인생을 바쳐 땀과 눈물로 일궈낸 메달이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량급 복서들을 잘 배출해낸 대한민국 땅에서 나타난 최초 헤비급 금메달리스트 대한민국 중량급 복싱의 얼굴 김연규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깨가 빨리 완벽하게 회복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빛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